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새롬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최고 50%의 상속증여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명확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확한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재산 규모나 부모님의 연세, 자산의 종류에 따른 판단의 기준을 설명드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결론까지 내리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여러 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의 중요한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비로소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사망하기 전에 증여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맞는 증여 시기를 정한다면 훨씬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여의 장점입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에게 파는 가족 간 매매, 그리고 부동산 맞교환 같은 증여 효과를 동일하게 내면서 더욱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증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속세가 많다고는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꼭 큰 금액을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증여 플랜을 세운다면 증여 금액이 작아도 충분히 몇 배 이상의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에 대해 한 번에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결혼을 했다면 증여세가 훨씬 줄어듭니다. 상속재산 10억을 10명이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10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여는 한 명당 1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로 똑같고요. 세율 구간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다면 5억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지만 증여세는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만 공제합니다. 따라서 공제액 자체는 상속세가 크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일 때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인데 괜히 미리 증여한다면 나중에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산 규모가 클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받을 때마다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인별로 한 번 더 나누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공제 금액도 받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과 증여는 세율만 같을 뿐 계산 방식과 공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낫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요. 상속세를 내야 하시는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미리 증여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에게 상속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증여 방식을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는 실제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증자가 많으면 세금은 폭발적으로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억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와 자녀 1명이 증여로 받는 경우, 그리고 자녀 100명이 1억씩 증여로 나눠서 받는 경우에 각각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 2는 공제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일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증여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3번처럼 수증자가 많아진다면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0명 모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5천만 원 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까지 나눠서 증여한다면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례에서 30억을 모두 상속하는 경우와 30억 중에서 20억을 미리 자녀 부부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상속받았을 때는 세금이 8억 이상이지만 이렇게 미리 증여했을 때 합계세액은 약 3억 5천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상속으로 받을 때 자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사위 며느리나 손자를 포함해서 수증자를 늘린다면 손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5억을 증여받고 5년 뒤에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다면 10억을 한 번에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바꿔 말해보면 10년만 지나면 기존에 증여받은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한 번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5천만 원 공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제 상담했던 내용인데요. 홍보 소재 재개발 예정인 A 아파트는 5년 전에 4억이었지만 현재 10억까지 올랐습니다. 5년 전에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약 6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2억 2천으로서 4배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부동산은 통계적으로 두세 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처럼 향후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증여 시기를 앞당길수록 적은 세금으로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자녀가 취직만 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취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건 잘못된 세금 상식입니다. 취직 여부로 세금이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취직을 기다리는 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세금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합산 과세입니다. 사망 직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를 미루다가 부랴부랴 증여했더라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증여를 안 했을 때와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증여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전에는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재산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금입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현금은 좋은 증여재산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증여하기 좋은 재산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 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현재 5억인 부동산 A, B 중에서 A는 향후 10억까지 오를 수 있고 B는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A를 먼저 증여해야 합니다. A를 먼저 증여하고 B를 상속받는다면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만 순서를 바꿨을 때는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세법은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있을 때 아파트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가는 통상 5에서 6억 정도에 대한 세금만 내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라도 세대수나 단지 내 최근 거래 내역에 따라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에서 6억 정도에 증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형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입니다. 월세 1,000만 원이 나오는 꼬마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상속세가 걱정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30-40% 정도의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내는 건 역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꼬마 빌딩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너무 커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만 먼저 증여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토지의 일부만 증여한다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월세 중에서 일부를 지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요. 부모님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가 미리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본 뒤에 증여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그때는 증여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 증여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 부모님의 집을 자녀에게 싸게 팔거나 자녀 집을 부모님에게 비싸게 파는 가족 간 매매, 부모님과 자녀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이 그것입니다. 부모님 소유 12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방식에 따라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전하는 방식만 변경하더라도 3억 5천의 세금이 4천만 원으로 최대 9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꼭 충족돼야 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유리한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실관계에 맞춰서 최적의 이전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연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게들의 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동시에 기대 수명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10억에 샀던 현재는 30억까지 오른 아파트가 자산의 대부분인 70세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30년 뒤에 부모님이 100세가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100억까지는 올랐을 것이고요. 상속세는 약 40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속세뿐만이 아닙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녀는 갑자기 40억이라는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습니다. 자녀는 가산세가 쌓이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부동산을 급매로 매도하게 됩니다. 결국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 것을 활용해서 70세부터 꾸준히 증여한다면 충분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재산이 50억인 70세 부모님의 경우 10년마다 총 3번의 사전 증여를 통해서 약 65%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증여 횟수가 더 적은 경우에도 적절한 규모로 증여한다면 마찬가지로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이 80세의 부모님의 경우 증여 횟수는 2번으로 줄어들었지만 자산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증여와 상속 판례는 다음의 순서로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2번까지는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직접 진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3번부터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여 플랜을 수립하신다면 가계의 재산을 유의미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